안녕하세요, 패트릭입니다. 오늘은 레벨 디자인 인사이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벨 디자인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디자인의 3요소는 제가 레벨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깨닫게 된 규칙들입니다. 또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여러가지 게임들의 레벨 디자인을 분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들이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쓰일 만한 팁들이 많은 영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벨 디자인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보자면 시스템과 콘텐츠를 결합하여 게임 플레이 공간과 경험을 만들어내는 일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가 와닿지 않거나 다소 허황된 이야기로 느껴지신다면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레벨 디자인 실무를 하면서 느낀 것은 장르마다 레벨 디자인의 특성은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된 요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이동속도, 시야, 사정거리입니다. 슈팅 게임이든 롤플레잉 게임이든 레벨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반드시 레벨 디자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세 가지 요소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업무에 제가 어떻게 이용해 왔는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소는 이동속도입니다. 속도는 시간과 연관된 개념이죠. 1초에 몇 미터를 가는가 혹은 1분에 몇 미터를 가는가, 이것은 속도의 기본 개념인데요. 캐릭터의 이동 속도는 언리얼 엔진 기준으로 달리기를 할 때 1초에 6미터를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걸어 다닐 때는 1초에 4미터를 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레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규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레벨을 설계할 때 1m, 2m, 4m, 8m 등의 단위를 활용하는데 이 단위는 캐릭터의 이동 속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즉 레벨 디자이너가 레벨 위에 4m짜리 벽을 하나 세우면 그게 1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초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레벨의 속도 기준이 되는 벽을 반드시 만들어 두시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즉 이것이 규격이에요. 예를 들어 4m짜리 벽을 세운다면 이는 캐릭터가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즉 레벨 위에 4m 간격의 벽을 배치하면 시간을 시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10개의 벽을 세운다면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초겠네요.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 평면도만 보고도 캐릭터가 몇 초 동안 움직이고 몇 초 동안 전투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버워치와 같은 게임들이 이런 일정한 속도 패턴이 잘 구성된 맵을 보여줍니다. 적들이 거점을 점령한 순간 플레이어가 일정 시간을 버티면 아군 영웅들이 도와주러 오지 않던가요? 하필이면 시간도 항상 살짝 남아서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들어냈을 텐데요. 그것을 활용하면 플레이어가 특정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전투가 발생하는 시간과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의 원칙은 70년대에 나온 슈퍼마리오부터 오늘날의 에이펙스 레전드나 배틀그라운드, 피해 거짓 등 시대를 막론하고 가지게 되는 규칙입니다. 일정한 규격과 패턴을 가지고 캐릭터의 일정한 속도를 맵에 녹여냄으로써 학습에 부담을 줄이고 게임 플레이 경험을 일관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시간과 속도의 개념은 밸런스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게임 내에서 시간과 속도의 개념을 규격화시켜야만 일정한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야입니다. 시야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야가 뻥 뚫린 게임의 예시를 봅시다. 표적인 게임은 바로 배틀필드입니다. 이 게임에서 보병이 등장하는 것은 물론 차량과 탱크, 심지어는 헬기와 전투기까지 등장하는 게임으로 넓은 개발지가 필수적입니다. 보병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플레이하는 맵의 중요 포인트에 바로 스폰될 수 있죠. 또한 이미 싸우고 있는 차량이나 헬기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리스폰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위해 넓은 시야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500m 거리에서 저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레벨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맵이 넓기만 하다면 전투기와 헬기가 필요한 게임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시야는 게임의 핵심적인 방향성에 많은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6의 경우 어디서 쏘는지 알 수도 없는 작은 각도마저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의 경우 배틀필드와 레인보우 6의 중간에 위치한 게임입니다. 넓은 맵에 트여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게임은 400m 정도의 개발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을 넓은 범위에서 바라볼 때 개발지 공간은 높은 절벽이나 거대한 구조물에 가려서 시야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좁은 범위에서 본다면 건물들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비틀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으며 엄폐물 사이에 구멍들이 사격각을 만들어주고 있죠. 즉 배틀필드의 넓은 시야각과 시야 차단 기법들과 레인보우 6의 작은 각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게임이 에이펙스 레전드입니다.
이처럼 잘 만들고 오래가는 게임들의 특징은 레벨 디자인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시야가 의도된 만큼 차단되어 있거나 혹은 시야가 열려져 있어서 이를 통해 게임 플레이가 규칙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레벨 디자인의 3요소, 그 세 번째는 바로 사정거리입니다. 사정거리라는 요소는 특별합니다. 바로 협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레벨 디자이너가 조절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슈팅 게임이라면 총기 사정거리는 총기 시스템 기획자가 조절하고, RPG 스킬들의 사정거리라면 스킬 기획자가 조절하게 되죠. 그 외에도 몬스터의 공격 범위나 인식거리와 같은 요소도 몬스터 기획자가 담당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레벨 디자이너는 자신이 조절하지 않는 요소에 의해 작업물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껏 맵을 만들어 놨더니 총기 사거리에 비해 창문과 창문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어져서 난사를 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스킬의 사거리에 비해 맵이 턱없이 짧거나 혹은 길어서 스킬을 하루 종일 쓰고 다녀야 한다면 맵을 잘 만들었다는 말을 듣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보스 몬스터가 직사를 시키는 광역 공격을 하는데 이를 피하는 구덩이나 기둥과 같은 요소가 맵에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몬스터 기획자가 잘못한 것일까요? 레벨 디자이너가 잘못한 것일까요? 즉, 다른 직군과의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이 가장 빛을 발하는 요소가 바로 사정거리입니다. 게임을 만들 때 이동 속도가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시야는 레벨 디자이너가 유의미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반면 공격의 사거리는 레벨 디자이너가 제어할 수 없기에 유의미한 플레이가 가능한 레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정거리를 고려한 레벨 디자인이 필수적입니다. 이동 속도, 시야, 사정거리, 이 세 가지 요소는 레벨 디자인의 핵심이자 모든 게임의 장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동 속도를 활용해 레벨의 크기와 플레이 시간을 조절하고 시야를 통해 플레이어의 경험을 설계하며 사정거리를 고려한 맵을 설계하여 전투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죠. 레벨 디자인은 단순히 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경험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개념을 활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레벨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레벨 디자인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